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양쪽 두 개를 탭키를 누르면 없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사진이 지금 좀 작잖아요. 그래서 크게 볼 때는 아래쪽 슬라이드를 이렇게 확대해 주면 사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요. 김경순 선생님께서 한 장만 보내셔서 그냥 한 장 선택하면 되고요. 별표 1 누를 텐데요. 컨트롤 1 누르면 별표 하나가 생겨요. 이제 김대훈 선생님 사진은 지금 3장을 보내셔서 제가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요. 3장의 사진을 선택한 후에 컨트롤 B를 누르면 좋으나 공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름 스트립으로 바꿀게요. 지금 크게 보기가 좀 불편한 게 공유가 안 돼서 제가 크게 보지는 않고요. 이렇게 3장을 중에 한 장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냥 선택의 전권을 저한테 그냥 주세요. 저는 이 사진을 작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성희 선생님께서는 요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요 사진 한 장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맹국고 선생님께서는 이 3장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3장 중에서는 오늘 수업 시간에 작업하기에는 첫 번째 사진이 가장 유리해서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하고요. 박칠성 선생님께서는 이 사진 키 컸으면 하는 과제 이름을 달아주셨어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작게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희상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3장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수업에 적당한 거는 3번째 사진이라서 3번째 사진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오혜경 선생님께서는 어제 이 사진이 좋다고 말씀하셔서 이 사진을 선택하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찍어 주셨어요. 임민영 선생님께서는 아주 순발력 있게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수업 시간에 다운받았고요. 예전에 몽상과 과제 할 때 그때 사진 찍을 때 찍으셨는지 아니면 최근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둘 다 좋은 사진이지만 수업 내용하고는 이게 더 맞아서 이 사진을 선택하고요. 이기섭 선생님 사진은 오늘 수업 때 보여드리기엔 이 사진이 적당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 선생님께서는 아버님에 대한 제목으로 이렇게 5장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게 잘 맞아서 이걸 선택하고요. 지금 그림자라서 다른 분들 사진의 색상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마젠타와 그린이 도는 이 사진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종순 선생님께서는 이 사진 한 장만 올리셔서 이 사진을 선택하고요. 이중태 반장님께서는 이 2장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기엔 이 사진이 더 적당해서 이 사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해숙 선생님 사진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요 나머지 사진들은 지금 졸업작품 때문에 찍고 계시는 거고요. 이번 주 과제는 요게 더 맞아서 요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영묵 선생님께서는 요 사진 한 장 올려주셨으니까 요 사진 하나. 그 다음에 정호수님께서는 직전에 마주보기 카페에 또 이 사진을 올려주셔서 이 사진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별표를 치면 어떤 점이 유리하냐면요. 다시 탭키를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전환돼요. 전체 36장의 사진이 있는데 그 중에 별표 친 걸 이렇게 분류해낼 수 있고요. 오늘 아쉽게 15분께서 과제를 해주셨지만 또 15분께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다른 선생님께서도 전체 다가 가능하면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선택된 사진을 컨트롤 A 하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면 이 부분이 복사돼요. 이 USB에
조명반 수업이라고 폴더를 만들고요. 다시 여기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제 분류된 15장의 사진만 이쪽 폴더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진을 이렇게 하기에 브릿지라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 이제 다시 공유 화면으로 포토샵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진을 볼 때는 작업할 때는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데 연계가 줌 소프트웨어에서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을 열어줄 때는 이 상태에서 사진을 열 때는 브릿지에서 클릭하는 방식도 있고요. 화면을 더블 클릭하는 방식도 있어요.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오픈 창이 열려요. 그 다음에 폴더를 찾아 들어가게 되고요. 아까 조명반 수업 폴더에서 가나다 순서대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김경춘 선생님 사진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고요. 저는 사실 다 좋은데 어떤 부분을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었냐면요. 여기에는 이 부분에 약간 패턴의 얼룩이 있어요. CCD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얼룩이 있고요. 요거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워내기 하면 되는데요. 가장 인접한 패턴 여기 Alt키로 클릭해주고 요걸 없애주면 돼요. 동그란 게 없어졌고요. 두 번째는 확대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누르면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Alt키 그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면 돼요. 수업 시간에 요거 지우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도장 툴을 이용해서 가장 인접한 부분을 선택해서 이런 식으로 지워내기 하면 자연스럽게 지워낼 수 있고요. 여기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작업할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조금 더 확대한 후에 Alt키 눌러서 이렇게 지우고 여기 연결될 때 이렇게 연결을 아주 자연스럽게 시켜야지 돼요.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요. 여기 있는 먼지하고 이 부분에 연결된 선을 지웠어요. 사실 삭제할 이유는 없는데 그냥 수업 시간이라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한 걸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음료수 드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죄송하지만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컨트롤 W 눌러서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원 선생님 사진을 열었는데요. 김대원 선생님 사진은 사실 굉장히 결이 고와서 특별히 작업할 건 없지만 이런 사진일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 지워주면 굉장히 좋아요. 도장 툴을 이용해서 여기 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결을 꼭 선의 결을 기억하고 이렇게 작업해주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거 하나에서 사진의 느낌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여기 요 검은 거 하나 보이시죠? 요것도 도장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게 하면 되고요. 네, 지웠는데 얼룩졌잖아요. 그 밝기 패턴이 달라서 그래요. 작업을 했는데 티나요. 그러면 바로 컨트롤 Z를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지워주면 좋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업할 게 없는지 이렇게 한번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고요.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작업할 게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체에서 굉장히 마지막에 작품을 완성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전시할 때 제가 저런 부분이 있으면 싹 다 지워서 작업을 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남성희 선생님 사진 들어갈 텐데요.
비박하고 오셨나 봐요. 되게 부러웠었고요. 보면 그 특별히 작업할 건 없는데요. 저는 습관적으로 요런 거 있으면 지워줘요. 조금 너무 튀는 게 있으면 시선을 뺏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는 선 또 하나 있고요. 여기 이거는 쓰레기인데요. 쓰레기도 지워 주시고 여기에는 요 부분도 지워 주고 가방 끈 연결되는 건데 요거는 지워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면적이 넓어서 도장툴을 좀 크게 브러쉬를 크게 해주고요. 이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던이 잠기게 되겠습니다. 워낙 촬영할 때 잘 보고 찍으셔서 특별하게 여기 이 사진에서도 지워줄 거는 없어요. 이 정도 작업하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는 패턴이 많이 다르긴 한데 이 양이 많아가지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성희 선생님 사진은 여기까지 작업하고요. 구도도 촬영할 때 너무 잘 맞춰서 작업할 게 특별하게는 없어요. 맹포 선생님께서도 비슷한데 이 사진은 제가 열었던 이유가 그 벽을 촬영했는데요. 그 타일에 그 자국이 있어요. 이쪽까지 다 작업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크라프트를 이용해서 일부 잘라내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전반적인 패턴 생각해서 1차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를 하고요. 확대한 후에 너무 검은색 패턴이 있어서 검은색 패턴을 지우고 이 부분은 좀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되는데요. 인접한 선을 봐가면서 작업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제가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게요. 양이 좀 많아서요. 바깥으로 나가서는 브러쉬 사이즈 조금 더 키웠어요. 위치를 좀 바꿔가면서 도장을 해줘야지 자연스럽게 작업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선으로 또 다시 갈 건데요. 이동할 때는 제가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동을 손툴로 바꿔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도장툴로 옮겨져서 작업을 하고요. 요 끝에서 여기 연결된 요 부분 여기 끝에서 연결시켜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줘야지 자연스럽게 되고요. 선 잡고 이동시켜주고요. 네, 이렇게 작업해주면 여기에 있던 선 없어졌는데 여기가 선이 좀 강하잖아요. 이것도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타일 선은 이렇게 없어졌어요. 다시 저장하고요. 그다음에 박칠성 선생님 사진인데요. 네, 키 컸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보통 이렇게 이건 선택툴인데요. 선택툴로 선택을 하고 이거는 나중에 공부할 내용인데요. 컨트롤 T예요. T를 사용하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패턴들이 어색하게 와 붙을 수 있거든요. 도장 툴도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인접한 부분을 약간 뭉개주면 자연스럽게 작업이 돼요. 임의로 이 반대 방향으로 하면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길었던 걸
줄일 수도 있어요. 네, 다시 줄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보여드리려고 작업한 거고요. 제가 자꾸 브릿지 사용하는 게 습관이 돼서 손이 밑으로 내려가요. 서희상 선생님 사진이고요. 서희상 선생님 사진에서는 아래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특별히 지우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크게 패턴을 좀 바꿔버릴게요. 이게 다 점의 요소라서 사진에서는 점의 요소가 있으면 시선을 뺏어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필요한 점의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점은 가능하면 생략해주면 좋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작업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선 또 없앨게요. 제가 지금 작업하는 걸 보시면 좀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처음 하시는 분이 한번 해보시면 아 이게 참 어렵다 하시다 포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익숙해지면 정말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작업할게요. 그다음에 크롭 툴 사용해서 조금만 삭제하고요. 촬영할 때 이 부분은 저는 고민했을 것 같아요. 우선 좀 강해, 요점도 강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오희경 선생님 사진인데요. 오희경 선생님 사진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작은 먼지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필요한 요소들이라서 그냥 두는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자연스럽게 왜 먼지가 앉잖아요. 그런 먼지 부분만 한번 살짝 지워보겠습니다. 이게 스스로 작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촬영할 때 받고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점도 함부로 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으면 그냥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걸 꼭 연습하셔서 스스로 이렇게 잘 지워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필요한 요소만 정확하게 남기실 수 있어요. 점의 요소가 이미지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어서 점의 요소를 많이 지워준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도장툴 이용해서 이 정도 지우고 지금서 고민했던 게 요 돌은 그냥 두기로 결정했거든요. 아마 개개마다 나중에 작업을 하다 보면 차가 있다는 점도 알 수 있고요. 다음에 이민영 총무님 사진인데요. 급하게 봤는데 특별하게 작업할 거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확대해 보니까 이런데 물결 안에 있었던 검은 점들이 보여서 이런 점들은 한번 지워볼게요.
사진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고요. 사진 옮길 땐 스페이스바 이용해 하는 거라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 이 사진은 제가 처음 봐서 오늘 금방 올리신 거라서 전체 다 이렇게 봐요. 거의 모든 사진을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한 후에 이동시켜 가면서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빠진 부분 없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봐줘요. 혹시나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만 끝까지 보면 여기는 고민인데 지우개를 결정했어요. 화면 끝으로는 밝음이 가는 건 좋지는 않아요. 이기습 선생님 사진은 약간 기울어 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크라프트 설명드리기 굉장히 좋은데요. 요 커셔를 모서리 끝에 살짝 가면 라운드로 바뀌어요. 그래서 돌려주면 되는데 선을 인접한 선을 보고 수평선을 이렇게 일치시켜 주고요. 사진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평선과 수평선은 반드시 수평을 맞춰줘요. 나중에 여러 이유에 뭐 이유 있으면 돌리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맞춰주시고요. 여기 배는 화면의 끝에 있어서 삭제시켜 주는 게 좋아요. 화면의 모서리 부분에 밝은 게 있는 게 좋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작업할 때 수평선 연결될 수 있게 주의해 주시고 이 돌도 화면 모서리에 있는 거라서 삭제해 주고요. 네, 여기에 있는 이런 돌들도 지워주고요. 이것도 지우고요. 네. 이 부표도 지울게요. 노란색이라서. 아까 양 지운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여기도 끝에 선이 있잖아요. 연결시켜서 지워주고요. 이렇게 해서 수평선 맞춰주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영 선생님 사진은 다른 사진도 좋았지만 일부러 요 꽃 안에 이런 수술 같은 게 있어서 일부러 이걸 선택했어요. 도장 툴 이용해서 나중에 이렇게 지워낼 여러 이유에서 반드시 지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지 않았다면 삭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계속해서 Alt키를 이용해서 복사할 위치를 정해줘요. 여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우는 방식이에요. 김영선 사진 여기까지 작업할게요. 다음에 이종순 반장님 사진인데요. 포토샵 작업을 촬영 전 포토샵 작업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보면서 작업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억지로 달아 지워야 되는데 요거 하나 네. 요거 억지로 지울게요. 요거 밑에 선 하나 있었어요. 네. 아 요거 찾았어요.
요거 아마 창 틀인 것 같은데요. 문고리예요. 문고리. 아, 네. 여는 거. 요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요거. 여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 선이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렇게 작업했을 때 보면 이 부분에 선이 이렇게 가고 있어서 이게 뭉개진 거거든요. 여긴 좀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조금 꺾였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중태 반장님 사진에서는 이게 필요한 요소예요. 사실 중요한 요소지만 오늘은 그냥 수업의 내용에 맞아서 일부러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의도적으로 넣으셨다는 흔적이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요. 일부러 이게 이런 부분 지울 때는 여기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결된 패턴을 잘 보고 삭제해 주셔야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요거 한번 지워봤어요. 여기 이렇게 지워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예수 선생님 사진도 사실 작업할 게 많지 않아서 이게 기울기가 삐뚤어졌네. 아하, 기울기도 너무 맞아서요. 원래 요 기울기 잡을 땐 다른 방법으로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거는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건데 컨트롤 T 그 프리 트랜스폼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공부할 거거든요. 선이 너무 많이 내려가 있어서 조금 더 낮출게요. 이런 식으로 선을 맞추면 여기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빈 공간을 다시 도장 툴을 이용해서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일부러 선 맞추는 작업했고요. 할 필요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정영무 선생님 사진 또한 그런데 벽면에 그 티가 많았어요. 다행히 보여드릴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작업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작업할 걸 좀 보여드리려고 그냥 찍은 그대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촬영하면서 벌써 그 거친 부분을 보는 것 자체가 포토샵으로 하는 거랑 같은 이치이거든요. 그래서 촬영 전에 너무 말끔한 걸 찍어 오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좀 작업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근데 나중에 사진의 완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불필요한 패턴을 지우는 건 되게 중요해요. 직원 관계상 여기까지만 작업할게요. 더 많이 지워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거는 이제 한 분 더 남았는데요. 청호수님 사진은 아까 금방 봤는데 아까 정영보 선생님 사진이랑 비슷해요. 이 부분만 좀 지워볼게요. 지금 작업하는 건 일반적으로 도로를 촬영하면
먼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은 담배꽁초가 많이 사라졌는데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도로를 촬영하면 최소 담배꽁초 10개는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버려진 쓰레기 같은 것들을 지워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쓰레기는 많이 없어졌는데 동남아시아나 다른 곳을 촬영하면 쓰레기를 최소한 한 100개는 치워야 해요. 그때 이 포토샵으로 작업을 도장 툴로 작업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정도까지 작업할 텐데요. 지금 사진이 약간 기울어 있어요. 아래쪽에서 위를 보고 촬영해서 기울어져 있는데 요거는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작업할 수는 없는 거라서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하면 되고요. 다시 브릿지로 돌려볼 텐데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나면 아까 사진에서 여기 필름 스트립으로 바꾸면 위에 사진이 좀 더 크게 보이게 돼요. 아까보다 불편한 요소가 조금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크게 바꾼다라기보다도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작업하는 게 핵심이에요. 도장 툴을 이용해서 그 불편했던 요소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하는 것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작업한 건 제가 카페에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스스로 비슷하게 한번 작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